자, 요건 이상용 선생님 운명인데, 그게 이게 상여입니다. 상여. 우리가 꽃상여를 생각하죠. 꽃상여는 좋은 데로 죽은 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왔다 그러시는데, 이런 요소들이 다 자기의 일상의 얘기들이고, 이 꼭두죠, 꼭두.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여자친구도 뭐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형상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어떤 군상이고 현대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꼭두의 형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십자가도 돼 있고 뭐 하트도 돼 있고 그렇죠. 요 길이가 174cm래요. 그게 자기 키랍니다. 그래서 자기 관 같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 자신의 그 키 사이즈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상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먹으로 만든 상여 같죠. 먹나무, 까만 나무로 만든 그 상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의 좋은 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또 끌어들이고, 또 여기서 검은 상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다른 상여하고 다른 우리 수묵의 느낌이 또 많이 배어 있는 그런 상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김성희 선생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심이죠. 이게 동양학과 교수신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들 별난 이야기에서 여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여기 별자리가 들어있거든요. 별자리가 들어있어요. 여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별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한지에다가 이게 얼룩이 져서 이렇게 번지는 거죠. 번져요. 번지고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별자리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사실은 별나게 합니까? 별의 부스러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그 수묵의 느낌, 동양화의 느낌을, 종이의 느낌, 그 결의 느낌을 잘 살려주신 그런 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동양의 책거리, 미나의 병풍 같은 데 책거리가 나오죠. 책거리 그림. 서가도라 그러죠. 그래서 책꽂이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백자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접시에다도 그림 그리고 또 캔버스에다 그리는데, 여기 나오는 소재는 괴석이라든지 영모화라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 그림들이 있거든요. 우리 전통에. 그런 그림을 이제 섞으셨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영모하고 이제 정물화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펜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일일이. 펜으로 다 세밀하게 그린 거고, 여기 있는 그림도 그려서 이걸 이제 벽지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겹쳐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원을 달리해서 현대적인 책거리 그림이 된다. 이렇게 책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가도를 만들었다. 옷으로 하는 또 우리의 문화가 있거든요. 이 옷 그림으로, 옷이란 그런 자개를 그린 그런 그림인데, 기하학적인 도형을 만들어서 현대적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현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선주 작가는 여기 나주 불회사 대형전을 그렸다 그러는데, 이렇게 뭐 불타버린 뭐 이런 기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버려진 기둥 같은 것들을 그리는데, 엄청나게 그 마치 먹으로 일획을 이렇게 쫙 그은 것처럼, 한일자를 그은 것처럼 이렇게 쫙 힘있게 그으셨어요. 그래서 거대한 기둥이 세로로 놓여 있지 않고 가로로 놓여 있으면서 저거 보시면 이건 또 약간 그림자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큰 힘을 주면서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기둥을 그렸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추상적인 일획, 필획을 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힘인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혜나 작가는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이제 병풍물입니다. 우리가 병풍은 그 서양 미술에서도 이렇게 좀 발견하기 힘든 그런 중요한 그 재료고 재미난 소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풍 그림도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혜나 작가는 이번에 완전한 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토끼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까맣게 이렇게 뭐 두건 같은 걸 씌워놨죠. 베일을. 그러니까 토끼는 깜깜하게 생각한다는 것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화입니다. 눈 가리고 앙후한 것 같은 우화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토끼를 그려놨지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 아래 박연폭포가 있어요. 우리 겸재정선의 박연폭포를 그 이인남 작가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세웠죠. 사실은 저기까지 좀 더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저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박연폭포라는 그림이 움직이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요 밑에 그 정원도 있거든요. 작은 정원에서 이런 어떤 산수가 되겠죠. 이런 작은 풍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방은 수묵의 느낌이 좀 강한 방인데, 어떻게 보면 화이트가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백색이 많이 위주가 되어 있는 방인데, 여기 신양석 선생은 서양 화가신데요.
이 백색의 그림으로 유명하십니다. 백색 유화로. 그래서 하얀색을 계속 이렇게 바르고 마르면 또 바르고 해서 이게 거의 유화의 그 딱쟁이가 물감 딱쟁이가 져요. 딱지가 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껍게 그 마테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토속적인 느낌도 들고 현대적인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은 그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도 보셨듯이 이렇게 색깔을 겹쳐서 또 바르고 또 그 위에 덮고 또 바르고 덮고 그래서 계속 색깔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에 지층이 생기는 거죠. 김지훈 작가는 동양화가인데 원래 젊은 동양화가인데 이제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보호복을 입고 무슨 소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오픈할 때 이런 퍼포먼스들이 와가지고 방독면에다가 이렇게 쓰고 소독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나 현실 같으니까 이걸 미리 예견이나 하듯이 거의 뭐 한 7, 8년 전부터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현실 같으니까 그 퍼포먼스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면하루에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항상 이분은 그 인간 심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방독면을 쓴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드로 표현한 동양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화면인데 사실은 몇 개 회구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을 잘 살렸다고 보셨습니다. 자, 김종원 선생은 그 경남 도립미술관 관장이신데 이분은 이런 이미지와 글씨와의 이런 중간 단계들을 계속 모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부적 같기도 하죠. 우리가 부적 글씨가 이미지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귀신도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글씨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새 같기도 한데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글씨가 막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풍신의 노래라 그러거든요. 바람신의 노래라 그러니까 그 풍자가 여기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 이렇게 바람신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여기는 이제 금강경 서적을 변상했다 그러는데 그런 이미지하고 글씨하고의 그림과 글씨와의 그 중간 단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한국화가 서화동군이라 그래서 글씨와 그림이 한 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필액이 중요하고 서예가 굉장히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배 선생님은 뭐 유명하신 작가분이신데 서양화가시죠 원래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런 붓질이라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붓을 통해서 이런 붓이 변주하는 통을 통해서 그 어떤 붓의 빠른 속도감, 그다음에 이분의 몸짓, 운동감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시고 하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그 서예적인 그런 느낌들, 그죠? 그래서 그 전통과 이 현대를 어떻게 접목시킨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비어 있는 공간, 그 실의 공간이 있고 허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바람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켰는데 이게 철처럼 보이지만 철이 아니라 이게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또 도자기라는 거죠. 도자기로 이렇게 만드셔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음양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공간 조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음양 사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김춘옥 선생은 이제 한지를 붙이셨다 띄셨다 하면서 이 질감과 이 깊이감을 주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굉장히 한지가 주는 우리 따뜻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황주리 선생은 이제 그대 안에 붓다라 그래서 부처의 형상을 빌어서 현대인의 일상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치 흑백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거대한 대작으로 이렇게 붙게 되면은 진짜 무슨 뭐 피카소 게르니카 보듯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흑백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에 이제 모든 요소들이 부처들이 뭐 마스크 쓴 이런 부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하는 부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 현대인의 모습들이고 그 초상을 부처라는 형상을 빌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조기주 선생님은 이제 서양화가신데 이분도 얼룩지고 계속 축적되고 시간에 때가 묻은 그런 작품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이게 형상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꼬물꼬물하면서 그 오랜 시간이 있어지면서 얼룩지고 또 벗겨지고 얼룩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 이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벽 같은 데 보면 오래된 건물 벽 같은 데 보면 이런 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마치 사진에 필터가 있는 것처럼 이런 뿌연 느낌이 들면서 현실이 굉장히 현실 같지 않고 꿈 같은 현실 같은 느낌이 들어지죠. 그래서 눈이 오는 풍경을 많이 그리는데 이것도
그 윤병호 작가만의 아주 고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생각을 어떤 초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여기에다가 이런 형상을 빌어서 표현하는데 마치 꿈속에서 본 풍경처럼 어떤 저 너머 세계의 풍경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양화가 되겠습니다. 이기루 작가는 여기 이제 인간의 졸업 사진들 같은 거죠. 여고생 졸업 사진 같은 것들이 있고 저 뒤에 보시면은 산수가 있습니다. 이게 풍경화가 딱 깔려 있고 그래서 산과 인간의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 되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무슨 존벌레가 쏘아놓은 구멍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 향으로 다 지진 겁니다. 향으로 다 향불로 지져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향의 문화도 있잖아요. 다도도 있듯이 향도도 있었거든요. 그랬듯이 이 향도 우리의 이제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다 적용시킨다고 본다면 이 구멍 난 것으로 또 그림을 그려지는 그러니까 아까 실내 공간이 있고 허외 공간이 있었듯이 여기에서 채워진 것이 있고 비어져 있는 공간 간의 그 격차를 통해서 이렇게 겹쳐지게 만들면서 산과 인간의 합의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겹침의 미학이죠. 오당 안동 선생은 이 한평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오당 선생님은 저 이화여대 학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오당식 그 액자가 유명해요. 오당식 액자라는 것은 여기는 짧고 여기는 넓은 게 이게 오당식 액자거든요. 표고 방법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한평 국립미술관에 갔더니 이 안동 선생님의 기념 미술관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좋은 분인데 이게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 출품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부엉이 같은 거 이런 거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건 소풍 이제 이렇게 개울가에 소풍의 숲 아래에서 소풍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했는데 굉장히 수묵의 느낌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현대화시킨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그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그런 좋은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허달재 선생님 뭐 잘 아시는 의제 선생님의 이제 손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만드셨는데 여기 이제 백매를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화. 그래서 이런 매화의 등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서예의 그런 필획이라는 것이 그 중요하듯이 이걸 그런 것을 읽어내 줄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획이 착 읽혀지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추사의 부리선난도, 부리장난도 이런 거 보시면은 난초를 그렸는데 거기 추사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로 그린 그림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보시면 그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필획이 딱 느껴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다 점을 찍으셨어요. 이것은 점은 다 이것도 맞아서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다 자기를 잊으시겠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또 기록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에서 자기의 마음을 점 하나하나로 이렇게 다 기록해가면서 하나의 매화도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방은 제가 이제 특별하게 저희가 그 보성 대원사에 가서 그 현장 스님을 만나서 이게 초청을 받아서 한 건데 이게 법정 스님 방입니다. 그래서 방을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이 차를 그린 차시죠. 차시 그림을 있고 여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글씨도 있으시고 또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현장 법사에게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한 거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씻고 청산을 보게, 눈을 씻고 청산을 보게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차나 마시고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데 굉장히 희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정 스님이 아마 목포 상고를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포하고도 인연이 있으시고 그래서 요 방을 이렇게 와서 사실은 여기에서 좀 차도 좀 마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여기도 뭘 하나 올려놓으려다가 그냥 무소유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냥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저 허달재 선생님의 매화가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약간 명상도 하고 사실은 여기 앉아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여기 차도 한 잔씩 대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